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다들 좋은 점심 그리고 좋은 식사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밥 먹고 왔고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을 보러 왔습니다.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썸네일을 그렸는데 별로 관심이 없길래 썸네일은 안 그리도록 할게요. 생각 중에 썸네일 몇몇 개 있긴 한데 나중에 제가 편집을 하게 된다면 그때 올리는 걸 좀 목표로 해서 아마 할 것 같네요. 난 지금 당장의 유튜브 썸네일 아마 안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심심해서 몇몇 개 그리고 있긴 한데 그냥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심심할 때 그리는 걸로 해야겠어요. 다시 보기 썸네일은 의미가 없는 걸 지금은 깨달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딱히 다시 보기 썸네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가 분명 휴방 때리기 전날에는 전날이죠. 휴방 때리기 전날에는 분명 비가 안 왔던 것 같거든요. 되게 화창했고 날씨 예보에도 비 올 일 없음 아주 화창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휴방한 날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아니 어제와 오늘 포함해서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왔었더라고요. 정확히는 어제부터 비가 쫙 와가지고 오늘 살짝 멈춘 느낌인데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히게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우리를 담금질하고 있어요 지금. 네, 상당히 불쾌한 하루를 불쾌지수 맥스인 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날씨가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은 화창하고 또 내일은 비가 오고 하는 그런 날씨가 반복되고 있어 그런가 다른 의미로 불쾌지수가 좀 올라요. 다른 의미로 차라리 비가 짜르륵 오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아예 화창하면 좀 모르겠는데 비 왔다가 화창했다 비 왔다 화창했다 하니까 날씨가 저희를 담금질하고 있는 거 마냥 굉장히 다른 의미로 좀 불쾌하긴 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뉴스에 기온이나 강수량 이런 거 외에도 불쾌지수라는 수치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면은 지금 불쾌지수가 102%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여러 의미 아니죠 다른 의미로 좀 불쾌합니다 뭔가.
불쾌 지수 한 102% 정도 같네요.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차라리 비가 그냥 짜르르 왔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냥 차라리 비가 그냥 계속 오는 게 나은데, 아니면은 아예 그냥 비가 계속 안 오거나 좀 5일 간격, 차라리 못해도 5일 간격으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5일이 뭐야? 지금 거의 하루마다 비가 왔다 안 왔다 반복하고 있죠. 하루는 비가 오고 하루는 비가 안 오고, 진짜 장마가 원래 며칠간 비가 계속 내리는 거잖아요, 원래 장마가. 근데 이건 장마가 아니라 장나기 같아요, 장나기. 이건 아무리 봐도 장나기예요, 장나기. 이거는 장마라 하기도 애매하고 소나기라 하기도 애매한 그냥 장나기입니다. 지금 한창 장마철인데, 아 진짜 비가 왔다 안 왔다만 지금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우리한테 장난질을 하고 있는 장나기입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아,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봐서 알게 된 소식이 하나 있다면, 오늘 타르코프 이벤트 시작했더라고요. 블랙아웃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벤트가 하나 시작했던데, PVE는 없나 봅니다. 도전 과제가. 뭐 유튜브 영상에서만 아직 없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PVE에서는 일단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별개로 어 요즘 데스티니 가디언즈라고 있고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 요즘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다시 복귀해서 하고 있는데, 아 역시 재밌긴 하더라고요. 아, 아따는 요즘 날씨가 아주 진짜 불쾌합니다.
아, 날씨가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덥고 습하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잘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래도 휴방 때리고 좀 쉬면서 저 뭐였더라? 데스니 가디언 좀 했습니다.
음. 아, 여러분들 제가 말이 없는 지금 별건 아니고 그냥 블랙아웃 이벤트 잠깐 보고 있습니다. 뭔가 싶어가지고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무슨 이벤트일까 나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캣타워 온 걸 보면은 저기 애들이 스포하는구나. 아, 그건 이치 악랄하네 정말. 음. 궁금한 게 지금 현재 블랙아웃 이벤트로 파르코프 랩에 블랙 디비전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친구들이 해빙선과 다른 장비를 좀 껴주고 오려나요? 저는 솔직히 해서 안 그럴 거라 보긴 하는데 음 아니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걸 껴주고 온다면은 제가 좀 따로 뛰겠는데 안 끼고 올 것 같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가방이나 몇몇 개 풀린 걸 알고 있는데 검투르나 흰 CPC를 가져오는지는 몰라서 만약에 가져온다면은 저것들이 상당히 좋은 장비들이라 내가 따로 파밍을 하러 가야 되긴 하는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굳이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과연 저 친구들이 입고 와주나가 너무 궁금해. 만약에 와주면 솔직히 저는 파밍하러 좀 가고 싶거든요.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갈 이유는 없긴 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말이 없어진 이유를 여지까지 계속 설명드렸지만, 제가 요즘 방송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원래 제 이제 성향이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목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말수가 좀 많이 적어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마 좀 조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될 만큼 막 엄청 조용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말에 좀 많이 텀이 생길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소리예요. 어, 뭐 아무튼 간에 그냥 좀 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 좀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냅두고 일단 바람 피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인터넷 정보 좀 찾아보고 있는지라 그래서 바람 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것조차 바람이겠죠, 뭐. 다르코프 이벤트 있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랑 이벤트를 하는 걸 보여드릴까 했는데 제가 앞에 다르코프 소개했네요. 예. 솔직히 말해서
요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피곤하긴 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정확히는 비가 오다 말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게 더워요. 피곤하게 더워. 원래는 그냥 덥거나 피곤하거나 둘 중 하나여서 뭐 어떻게든 되는데 이제는 피곤하거나 아닌 덥거나 둘 중 하나라서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지금 날씨가 완전히 저희를 담금질하고 있어요. 담금질. 오늘도 비가 더 이상 안 올 예정인지 날씨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갑자기 저녁쯤에도 비가 와가지고 또 비가 와서 우리를 담금질할지도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날씨가 우리를 물에 막 넣었다 뺐다도 하고 막 이제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진짜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날씨가 아주 그냥 야란났어요. 야란났어.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냥. 날씨가 조금만 시원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비만 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화창하거나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그냥 날씨가 아주 그냥 막 비 왔다 말았다 비 왔다 말았다 그냥 아우 너무 피곤하게 저를 당근질하고 있어가지고 힘듭니다. 힘들어. 그 세상 느끼고 있는데 제 방송 들어와 주신 분들 정말 뭔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예쁜 방송들 많은데 제 방송에 와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사실 저 말고도 되게 아름답고 예쁘시고 멋지시고 아니면 이제 눈길을 끌만한 버추얼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그냥 그림 하나 띄워놓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잘 들어와주시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이 많은 게 여러분들에게 큰 장점일까요? 말이 많아가지고 소리가 비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점이라면 뭐 계속 그렇죠 뭐. 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 저는 제 방송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뭔가 좀 많이 고마워요 사실. 저보다 이제 눈길을 끌만한 분들 되게 많은데 딱 저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합니다. 인사도 해주시고 팔로우 해주시는 거 볼 때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게임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냥 방송화면 띄워놓고 여러분들이랑 소통만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와 주시는 거 보니까 사실 뭔가 조금 감동을 먹을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제 방송에 들어와 줄 때마다 감동 먹기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게임을 찾아서 방송에서 할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저거 게임이 출시를 안 했네. 지금 맞다. 게임이 출시를 안 했군요. 아이 진짜 이번 연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게임 이름이 디어 패센저? 패신저? 디어 패신저. 뭐 보니까 비행기 관련 그런 게임 같은데 개인적으로 피크나 아니면은 그 RV 트럭 예시였나라는 게임처럼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꼭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 뭐가 있나 막 보고 있어요, 그냥 지금. 와, 갑자기 게임이 확 나왔구나. 한 사흘 안 봤나? 사흘 안 봤나 싶었던 것 같은데. 그새 뭔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뭔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 뭐지? 아예 그냥 처음 보는 게임도 있고, 게임 막 뒤죽박죽으로 순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봐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죠. 아무튼 이 게임 그냥 잠깐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만한 게임 뭐가 있을까 하면서. 뭔가 제로 시베트 같은 게임도 있고 그러네요. 아, 아마 화면은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따로 보는 거라서, 궁금해서 보는 거라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제가 지금 게임 찾고 싶어서 찾는 거라서.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그냥 뭔가 심심해가지고 단순히 게임 좀 보고 있는 것 뿐이라. 룸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있고, 야, 뭔가 정말 제가 잠깐 안 보는 사이에 많은 게임이 나왔네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게임. 원래는 막 엄청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해봤자 다여섯 개 정도 좀 남은 상태였었는데, 안 보는 걸. 근데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정말 많은 게임이 나왔네요. 딱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단 딱히 재밌어 보이는 건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별 수 없죠. 원래 게임이란 게 한 번에 잘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게임 뭐 재밌어 보는 거 여러 개 있네요.
여러분 나중에 솔직하면서 뭔가 이제 심심하실 때 정말 잠깐 동안 심심하실 때 찾아보는 것도 꽤 재밌어요. 게임 찾아보는 것도 그냥 뭐 게임을 사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제 게임 들어가서 오늘은 무슨 게임이 나왔나 하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긴 합니다. 덕분에 이제 여러 게임을 찾아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뭔가 전처럼 그렇게 막 재밌어 보이는 게임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네요. 엄청 많이 나온다면 뭐 그건 그대로 저한테 좋은 얘기긴 하죠. 그쵸? 엄청 많이 나오는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할 만한 게임 뭐 한번 이제 하루마다 한 0에서 1개 정도? 이 정도 나오는 수준이긴 합니다. 0에서 1개. 많이 나와도 2개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어떡하네. 뭐 혼자서 게임을 좀 많이 둘러봤는데 선보여드릴 만한 게임이 없어가지고 뭐 아쉽게 됐네요. 덥다 더워 진짜. 습하고 덥고 습하고 덥고 이거 그냥 담금질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마치 강철이에요 지금. 왜 굳이 단단해지도 않아도 되는데 더 단단해지게 우리를 담금질하고 있는 걸까요 날씨가. 데피고 시키고 데피고 시키고 이러다가 진짜 단단해지겠어 단순하게 피부가 굳겠어요 이러다가 진짜로. 진짜 너무 습하고 뜨겁고 습하고 뜨겁고의 반복이에요. 하나만 해도 좋겠어요. 차라리 아예 습하거나 아니면 아예 뜨겁거나 둘 중 하나면은 둘 중 하나면 차라리 편할 텐데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둘 중 하나만 해도 차라리 나을 텐데. 근데 날씨는 그래주지 않아요. 날씨는 오직 저희가 불쾌하게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아주 힘들죠. 뿜빰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비만 오거나 그냥 아예 안 오거나 둘 중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주 안악하고 파악하고 불쾌한 날씨입니다. 그쵸, 고온 다습이에요. 고온 다습인데 차라리 아예 덥거나 아예 습해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뭔가 좀 버티만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에어컨이 고장나셨군요. 제습기라도 있으시면 제습기라도 틀어놓으신 상태로 선풍이라도 쐬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에어컨 빨리 수리기사 부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날씨가 어제는 비 오고 오늘은 비가 안 오고 내일은 비 안 온다면서 또 비 오고 하는 식으로. 제습기가 없으시군요. 그러면 엄청 습하고 덥겠네요. 빡세죠. 제습기 확실히 제습기를 들여놓긴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에어컨 자체가 원래 제습 기능이 좀 있긴 하니까. 힘내시길 바랄게요. 에어컨 빨리 수리 되셔가지고 이번 여름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더운 거나 습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둘 다여서 문제인 거거든요. 원래 여름이란 게 아예 엄청 덥거나 막 거의 막 38도, 36도 육박하거나 아니면 엄청 습한 막 이제 한 90%를 막 이제 뭐냐 한 5일 동안 유지되는 식으로 진짜 그런 시기일 때가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 여름은 뭔가 습했다가 건조하고 겁나 더웠다가 또 다음날은 시원하고 엄청 습했다가 하면서 저희를 당금질하고 있어가지고 8월에 40도가 올라가요? 와,
아, 진짜 날씨가 말이 안 된다. 날씨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 아, 그래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 안 오고 차라리 건조했으면 좋겠다. 건조하면은 이제 뜨거운 공기는 사실 목욕하면 좀 나아요, 사실. 그냥 목욕하면은 더운 거는 목욕하면 이게 떨쳐져지는데 습한 거는 목욕을 해도 계속 습해가지고 문제예요. 목욕을 해도 찝찝해요. 습한 거는. 더운 걸 어느 정도 이제 목욕을 하면 괜찮아지는데. 그래서 이 지금 이 날씨가 계속 비 오고 말았다가 비 오고 말았다가 하는 게 지금 불쾌한 게 애매하게 습하고 근데 또 엄청 안 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매하게 더운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안 더운 것도 아니니까. 그니까요. 지금 이게 하루하루마다 그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 하루하루마다 온도 차이가 막 한 12도에서 15도 가깝게 차이가 나요. 다행이라는 그 점은 일교차가 심한 건 아니라서 감기나 이런 건 안 걸릴 텐데 그냥 싫어요. 어느 날은 더웠다가 어느 날은 버팀하다가 또 어느 날은 습하다가 그냥 진짜 그 완전 변덕쟁이에요 지금 날씨가. 담금질하고 있어요. 저희 담금질 말 그대로.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화로에 넣었다가 다시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화로에 넣었다가 아니 담금질도 어? 시키고 화로에 넣는데 아직 시간을 주는데 왜 우리는 시키자마자 바로 화로에 넣는 거야 대체. 아 진짜 너무 불쾌해요 날씨가 지금. 이거 솔직해서 뉴스 기상청에 불쾌지수 그 그래프를 다시 도입해가지고 지금 날씨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지금 완전 알려줘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불쾌지수 102%예요. 102% 지금. 아 진짜 차라리 안 습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습해요 지금. 아 원래 여름이 장마가 한 번 지나가면은 좀 덜 습하잖아요 사실. 장마철 딱 한 닷새 동안 닷새 엿새 동안 이제 장마철이 딱 지나가면은 사실 그 이후의 여름은 사실 그냥 덥기만 하지 많이 안 습하거든요. 근데 장마가 소나기처럼 오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 비슷하게 왔는데 작년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작년은 엄청 안 더웠어가지고 그나마 나았는데 이번 연도는 덥긴 더울 대로 엄청 더운데 장마는 소나기처럼 오니까 아 너무 습하고 덥고 그냥 완전 진짜 동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느낌이랑 너무 비슷해요. 엄청 습한데 엄청 더운. 이게 습기가 문제가 비가 왔다 말았다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요. 습한 게 다음 날까지 가요 보통.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그나마 좀 버틸만해. 습하기만 하니까 이제 사실 습하기만 하니까 습도만 어느 정도 잡으면은 좀 버틸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습기는 다음 날까지 가요. 그 다음 날에 비가 아예 안 와버리면은 엄청 화창한 날씨에 겁나 습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더울 때로 덥고 습할 때로 습하고 딱 이제 고온다습의 환경이 조성이 돼가지고 비가 차라리 이제 이틀 이상 오면은 그나마 난 이틀 이상 오면은 습도가 어느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날씨가 조금 시원해집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비가 왔다 말았다 이제 하루하루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아주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번 연도 제습기는 거의 필수 같아요. 에어컨에 제습 기능이 달려 있는 에어컨이 많거든요. 요즘 나오는 에어컨 중에 제습 기능이 달려 있는 에어컨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제습기를 미니 제습기 같은 거라도 달아놓고 이제 구비해놓고
여름을 보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덥고 습하고의 반복입니다. 저는 사실 더위를 잘 안 타요. 제가 더위를 진짜 안 타는 편인데 한 거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진짜 놀라운 게 몸에 이제 기본 온도가 높아가지고 더위를 잘 안 타는데 뭔가 익숙하니까 사실 더위에 적응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더위를 잘 안 타는데 덤으로 피부가 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버틸만한데 문제가 여름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버틸만한 여름 있잖아요.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이어도 아 덥다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 그런 여름이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쪄 죽는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더워서 익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찜통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보온 다습이거든요 지금 사실상.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그래서 문제예요. 너무 습하고 더운 건 문제가 아닌데 너무 습하니까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지금. 제가 더위를 진짜 안 타요. 더워도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게 몸 자체는 덥다고 인지를 하는 건지 이제 땀이 나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뜨겁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아 이제 흔히 말해서 태양빛에 계속 떼약볕에 노출되고 있으면 당연하게도 뜨겁고 좀 땀이 나는 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몸에서는 제 이제 머리에서는 그렇게 덥다고 안 느껴져요. 그냥 아 따뜻하네 딱 그 정도에서 멈춰요. 그래서 열기 같은 거는 그렇게 막 덥다라고 잘 안 느끼게 돼요. 막 대놓고 뜨거운 거 있잖아요.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달궈놓은 프라이팬이나 아니면 이제 에어프라이기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주변에 그 열기라던가 그런 거는 당연하게도 뜨겁게 느끼는데요. 그런 거 덥다거나 아니면 좀 뜨겁다 느끼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날씨적 요인. 그냥 날씨가 단순하게 뭔가 좀 덥다 이런 거는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 제가 덥다를 잘 못 느껴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그냥 태양만 피하는 용도로 좀 옷을 입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이제 태양만 좀 이제 그 태양빛만 좀 피할 정도의 옷을 입고 다닐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전 여름에도 가끔 긴 팔티 입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태양볕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데 어... 한 거는 그냥 힘들어요. 습도도 사실 60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버텨요. 왜냐면 몸이 워낙 건조하다는 거 60까지는 피부가 좀 뽀송뽀송해집니다. 근데 60을 좀 넘어간 이제 한 65에서 75, 70 이상은요. 찝찝해요, 솔직히. 솔직히 좀 찝찝하긴 합니다. 솔직히 많이 찝찝해요, 좀. 그래서 고민 중인 게 여름에 제가 피부 건조증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갈라짐 현상이 좀 많은데 겨울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피부 건조증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건성 바디워시를 써요. 건성 바디워시. 건성 바디워시를 쓰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바디워시나 쓸까 고민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습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습도면은 지성 바디워시 써도 아마 안 갈라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습해요. 제가 여름을 좋아하는 사실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여름을 좀 싫어하시고 겨울을 좀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겨울은 껴입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피부가 안 갈라져요. 피부 건조증이 아예 안 생겨요. 겨울에는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여름에는 이제 더운 거 체감도 안 돼. 피부 건조 때문에 좀 습해도 어느 정도 버틸만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는 여름이 더 날씨가 좀 더 저에게 유리하고 좋거든요, 사실 여름 자체가. 왜냐면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비 오면 몸이 좀 힘든 건 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이제 비 오는 게 전 좋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좀 흔히 공기가 좀 맑아진다고 하죠.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 오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되게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스스로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저는 확실하게 여름 때 더 활동적이게 움직일 때 좀 많아요. 겨울에는 오히려 좀 안 움직이게 돼요. 왜냐면 제가 기본 체온이 높아서인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겨울에 좀 더 추위를 더 예민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패딩을 입고도 춥다고 느껴요. 저는 패딩을 입고도, 패딩에다가 안에 모피 옷이랑 패딩을 입고도 좀 추워요. 아니 방한복이라고 하죠. 방한복이라고 바깥에 이제 그 오는 추운 이런 바람이랬잖아요. 바람들 다 막아주는 방한복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고도 춥습니다. 방한복이 사실 100%그 바람을 막아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이제 겉표면이 좀 점점 차가워지잖아요. 방한복 자체가 원래 그 냉기가 점점 스며들으면 점점 추워집니다. 제가. 근데 또 웃긴 게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완전 껴입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 몸 체온 자체가 워낙 높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화가 나 있는데 제가 누워있는 자리랑 제가 고양이를 키워 고양이 누워있는 자리랑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제가 누워있는 자리가 더 뜨거워요. 더 따뜻하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봄이나, 그러니까 겨울을 지난 봄이나 여름, 가을 때 가끔 날씨가 좀 더우면은 그냥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이불을 덮고 있으면 가끔 땀이 좀 있어요. 땀이 좀 날 때가 있어요. 피부 건조증에서 땀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일어날 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흉부 쪽에 가끔 좀 젖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습기가 맺혀서일 때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땀이 나서일 수도 있긴 한데 차이가 있어요. 땀 나면은 가끔 땀 나면은 등 쪽도 땀이 좀 젖어 있고 그러는데 습도 같은 경우는 앞면만 젖어 있어요. 만약에 습기가 내 흉부 쪽에 맺힌 거면은 그 앞면만 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이게 습도 때문에 땀인지. 보통은 이제 더워서 땀을 내니까 더운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냐, 제가 껴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엄청 껴입잖아요. 제가 한 3겹 껴입을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추우면은. 근데 제가 원체 몸에 열이 많잖아요. 원체 몸에 열이 많으니까 그 통풍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안에 계속 열이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쪽이 엄청 더워져요. 그래서 안쪽이 엄청 더워지니까 한 겹 벗으면은 추워. 한 겹 다시 입으면은 더워.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 때 굉장히 피곤한 게 옷을 되게 잘 입어야 돼요. 통풍이 되면서 동시에 방한이 되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겨울 때 어떻게 입고 다녔냐면요. 내복 같은 경우 이제 옷을 2겹을 해서 3겹을 입는데 보통 제 첫 번째 입는 옷은요. 이제 와이셔츠,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좀 안에 내복을 입거나 아니면은 그냥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투를 걸치는데 외투를요, 두꺼운 거를 걸치면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조금 추운 걸 감안하더라도 바람막이가 개쩌는 걸 좀 입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통풍이 안 되는 자켓 있잖아요. 되게 그런 자켓 좀 몇 개 있잖아요. 통풍이 안 되는 자켓들. 제가 그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습니다. 그거가 정말 좋은 게요. 바깥에서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안쪽에서는 바람이 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구조인데 바깥에서는 바람이 안 들어오는 구조 같아요. 왜냐면은 입었을 때 덥다는 느낌은 별로 없고 살짝 차갑다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그 겉표면에 냉기가 좀 서리다 보니까 좀 이제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외투를 걸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가 여름 나가기가 정말 피곤한 게, 너무 추운데 껴입으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울이 더 피곤합니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피부 건조증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겨울이 춥잖아요. 추우면 수분이 다 얼어요. 얼면은 다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거라서 제가 실제로 겨울에는 피부가 쫙쫙 갈라집니다, 진짜. 네, 실제로 저는 겨울에 물을 더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물을 더 가까이 합니다, 제 몸이랑. 유분크림도 바르고 수분크림도 많이 바르는데 저는 유분크림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수분을 좀 더 같이 근처에 두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게 겨울에 얼마나 심하면요. 여름에는 손을 씻고 나서 제가 수건으로 안 닦기 전까지는 손 닦기 전까지는 손이 되게 촉촉하고 그래요. 손이 되게 촉촉하고 한데
수건 닦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뽀송뽀송한 정도 되는데, 겨울은요, 제가 손을 닦고 수건으로 가는 사이에 이미 손에 물이 말라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건조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겨울에는 손을 닦고서는 수건으로 안 닦습니다. 수건으로 안 닦아도요, 한 5분 지나면 손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좀 뽀송뽀송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5분이 더 지나면 손이 좀 말라가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진짜 그런 적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손을 쓰는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한 적이 많은데요. 손을 쓰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손을 쓰는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손에 수분 묻히지 말라 하거든요. 저는 그거에 천직이었어요. 수분이 안 남아요, 저는 손에. 또 오죽하면 핸드크림을 발라도 손에 수분이 없습니다. 핸드크림 발라도 손이 갈라지는 감각이 있어요. 이제 피부 갈라지는 감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핸드크림을 바르는 순간부터 이미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이 손 거품면에 그냥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운데 손이 갈라질려요. 수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진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아마 핸드크림이 싸구려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제가 되게 건조증이 심해요. 피부 건조증이. 그래서 관리해드리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여름은 되게 편한 게요. 여름은 딱히 제가 크림을 안 발라줘도 그냥 알아서 그 뽀송뽀송해지고 합니다. 왜냐면 워낙 여름은 습기가 높으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좀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비 오는 날에 진짜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이제 공기 중으로 습기가 좀 차 있어요. 수분이 좀 있어요, 공기 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비 오기 전날에, 비 오기 전 한 몇 시간 전에 제 손이 상당히 뽀송뽀송해집니다. 비 오기 전날, 이제 제가 보통 창문을 열어놓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공기가 계속 저한테 순환돼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비 오기 전 몇 시간 전에는 제 손이 좀 뽀송뽀송해지는 감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뽀송뽀송해지고 몇 시간 뒤에 비가 와요, 저는. 그래서 손을 한번 이제 습관이 생긴 게, 검지랑 엄지를 이제 비비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이게 왜 생겼냐면요, 비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려고 생긴 습관이에요. 이게 왜, 이걸 하면 알 수 있는 게, 뽀송뽀송하면 부드럽게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건조하면은 뭔가 좀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뭔가 좀 방해가 있는 느낌? 뭔가 정확히는 뭐랄까, 수분감이 있다기보다 그냥 쓱쓱하고 가는 느낌. 근데 비 오는 날은 좀 이제 수분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애들끼리 좀 달라붙는 느낌, 그게 있어요. 네, 정확히 말할게요. 비 오는 날은 수분감이 있어 그런 건가 좀 달라붙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살끼리. 근데 비가 안 오는 날은, 그러니까 여름 같은 날 말고 봄, 가을 같이 비가 안 오는 날은 좀 뭐랄까, 좀 이제 좀 아주 문제없이 수분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달라붙는 감각 없이 그냥 그대로 쓱쓱 하면서 갑니다, 손이.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제가 비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때가 좀 많아요. 기상청을 안 믿고. 근데 보통 이렇게 확인했을 때 한 열에 6 정도에서 7 정도를 맞더라고요, 거의. 열에 7, 7할에서 6할은 항상 맞았습니다. 한 50% 이상은 맞았어요, 50% 이상은. 실제로 손을 딱 했을 때 좀 뽀송뽀송하네, 오늘은 좀 비가 올 수 있겠다 싶어서 우산 챙겨가거나 항상 비가 올 때가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요, 제가 비 맞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 날인 걸 알아도 그 우산을 안 챙겨요. 그냥 오면서 맞지라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오면서 맞아도 집 갈 때 이제 제가 아파트 같은 데 있는데 그럼 비 피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 피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그새 그게 마릅니다. 더 제 몸에 수분이 흡수돼가지고. 실제로 저는 이제 젖은 옷 있잖아요. 젖은 옷, 이제 흔히 빨래하고 나서 건조가 다 안 끝나고 살짝 그 물기가 있는 젖은 옷이 있는데, 그 젖은 옷을 입고 나갈 때가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다 말랐어요. 제 몸에 있는 수분이 빨아들여서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게요,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옷을 입어도 오히려 젖어 있는 옷을 입는 게 제 피부에 더 좋더라고요. 젖어 있는 옷을 입어야지 좀 더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몸에 옷이나 옷 같은 게 젖어 있는 경우에서 항상 금방 말랐어요.
발 같은 경우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발 같은 경우도 젖어 있는 신발 양말을 신을 때가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 비 올 때 가끔 이제 길가에 물웅덩이 있으면은 밟게 되면은 이제 흔히 운동화 같은 경우 중에서도 좀 통풍이 되는 운동화들 있잖아요. 윗부분이 이제 저리가 네, 그런 매끈한 질감이 아니라 좀 이제 통풍이 되는 질감, 그런 걸 신고 다니면은 이제 문제가 비 오는 날에 웅덩이 한번 발 빠지면은 그 발이 팍 터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 젖고 나서 한 대략 한 이제 제가 20분 정도 거리가 남은 상태로 젖잖아요. 그럼 이제 20분 거리에서 딱 도착했을 때쯤에 신발 벗으려고 딱 보면은 말라 있습니다. 제 발이 보통 촉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뽀송뽀송해져 있어요, 발이. 실제로 저는 그런 일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옷을 좀 가끔 촉촉하게 입을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손 닦거나 아니면 뭐 할 때 가끔 옷 뭔가 좀 부위부위 젖을 때가 있잖아요. 좀 물이 튀어가지고. 그 물이 튀었을 때 저는 금방 마릅니다. 제 피부에 물이 다 흡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 몸은 살짝 수건 같은 느낌이에요. 수건인데 굉장히 빨리 마르는 수건 같은. 수건이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피부 쪽이 좀 많이 건성인데 얼굴 쪽은 좀 반반입니다. 얼굴 쪽은 좀 반반이라서 건성 중건성이라 하죠. 중건성 딱 중건성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얼굴 쪽은. 그래서 어 막 엄청 물기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 물기가 없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 쪽은 좀 중건성이라. 근데 또 입술은 잘 마릅니다. 입술은 진짜 잘 말라요. 잘 말라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입술 부위가 튼 적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항상 입술 쪽에 상처가 두세 개 정도 있었어요, 제가. 항상 입술 쪽에 상처가 두세 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았다. 그런 일화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 피부가 워낙 건조해가지고. 피부 건조하면은 단점이 너무 많아요, 사실. 차라리 습한 게 나을 정도로, 차라리 지성 피부인 게 나을 정도로 건성 피부의 단점이 너무 많았어요. 지성 피부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봤자 뭐 땀띠나 아니면 이제 좀 물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땀 같은 게 많이 나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건성 피부는요, 진짜 피부가 쫙쫙 깔려요. 전 진짜 심한 경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건성 피부 중에서 좀 심한 경우예요. 피부 이제 틈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심한 경우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좀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귀찮아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피부를. 제가 편해가지고 안 하다가 해야 될 때가 상당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지 않은 날, 만약에 목욕했는데 물이 몸에서 빨리 마르는 날이 있어요. 제가 굳이 손을 안 닦아도. 근데 실제로 겨울에 목욕을 하고 나서 나와서 수건을 닦기 전에 이미 몸이 전체로 다 말라 있어요, 진짜. 이 정도로 심해요, 제가. 제가 이제 지금은 머리를 마지막으로 감는데 옛날에 머리를 처음 감고 몸을 마지막으로 닦았거든요. 그래서 몸에 물기를 싹 해주고 나서 이제 머리를 딱 닦으려고 한번 탁탁 하다가 이제 제가 등 쪽을 먼저 이제 물기를 닦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 쪽에 댄 다음에 쓱 당겨요. 그럼 물기가 싹 빠지거든요. 전 등 쪽에. 그러고서 이제 앞쪽 닦아야겠다 하고 보고 있으면요, 앞쪽에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직관에서 몸에 물을 다 흡수했어요, 이미. 건성이라서. 덕분에 제가 수건을 보통 머리 말릴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수건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다가 좀 장점일 것 같아요. 수건을 굉장히 여유롭게 쓸 수 있다. 건성 피부의 유일한 장점, 수건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다, 이거밖에 없을 것 같네요. 건성 피부가 장점이 좀 많을까요? 솔직히 지성 피부 쪽이 오히려 장점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건성 피부 솔직히 얼굴 쪽에 화장을 좀 더 잘 받는다 말고 좀 장점이 있나요? 관리가 좀 더 빡센 거 말고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지성 피부 쪽에 좀 많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건성 피부가 좀 귀찮더라고요, 관리가. 너무 번거로워요. 솔직히 여름에 좀
그나마 좋은 점? 땀이 좀 덜 난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땀이 좀 덜 난다? 근데 문제가 결국 땀이 잘 날 때면 또 다 잘 나다 보니까 단점이 땀이 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땀이라는 게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소금기도 있잖아요. 염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겪었던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염분이 있으니까 내 몸에 수분을 되게 잘 흡수해요. 그래서 땀이 나고 나서 염분이 남습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항상 목욕을 항상 했습니다. 진짜 건성 피부가 좋은 게 있나? 저는 여기까지 제가 극단적인 경우라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건성 피부로서 뭔가 이득을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이득이라 해봤자 이제 젖은 옷도 잘 입을 수 있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이득이 젖은 옷을 잘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젖은 옷을 굳이 다 안 말리고 입을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느껴본 것 중에. 그 외에는 다 되게 애매했어요. 뭔가 건성 피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다. 그냥 다 뭔가 장점이 아니고 그냥 다 단점이라서. 결국 이제 젖은 옷을 잘 입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젖은 옷을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보통은. 진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빨래 하고 나서 건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보통 젖은 옷을 입을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 젖은 옷을 찾아서 입진 않잖아요, 보통.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죠, 보통. 젖은 옷을 잘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지성 피부가 원래 장점이 많죠, 사실. 피부가 안 가려지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일단. 아마 지성 피부의 단점이라면 여름에 좀 힘들긴 하겠네요, 여름에. 여름에 엄청 습하니까. 사실 겨울에도 좋을 것 같은데, 겨울에. 안 갈라지잖아요, 겨울엔. 저는 그래서 건성 피부, 제가 물론 되게 심한 경우입니다. 건성 피부 자체가 되게 심한 거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불편하고 뭐 진짜 귀찮아요, 관리하기가. 제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해요, 건성 피부 자체가. 왜냐면 이제 사실 건성 피부도 여러분들 이게 좀 정도가 있어요, 사실. 막 피부 마르는 게. 그냥 단순하게 피부가 조금 건조하고 많은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로션이나 이런 바디 로션 그런 거 신경 써주면서 해주지 않으면은 가끔 이제 좀 트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건성 바디 로션에 일반 몸에 발라주는 로션까지 다 발라도 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세 번째 경우거든요. 진짜 극단적인 경우.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몸에다가 다 발라봤어요. 제가 진짜 겨울에 피부 트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뭐 했냐면요. 바디로션, 그러니까 건성 전용 바디로션에다가 그리고 베이비 오일이라 하죠. 베이비 오일, 그러니까 이제 오일에 바르고 심지어도 이제 그 뭐냐 유분 크림이라고 할 수 있는 몸에 바르는 유분 크림, 수분 크림을 발라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가 되냐면은 진짜 피부가 엄청 미끄럽고 엄청 수분감 있어요. 엄청 미끄러운데 그게 몇 분 안 갔습니다. 그게 몇 시간 안 갔어요. 한 6시간인가 5시간 가니까 다시 피부가 쫙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를 깨닫고서는 그냥 어 그냥 촉촉하게 그냥 제 방에 가습기를 들이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름 겨울에 가습기 없이 살았거든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피부가 막 심하게 트진 않았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심하게 트길래 그래가지고 가습기를 좀 들었습니다. 건성 피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상처가 이제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습기를 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건성 피부라 해가지고 막 피가 덜 꺼지고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무리 지성 피부도 그렇지 막 몸이 얼어붙도록 그 수분이 다 사라지는데 그게 어떻게 입술이 안 틀어요. 비슷한 겁니다. 또도 반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한 것도 아무리 건성이어도 너무 습하면요. 너무 습하면 찝찝해요. 비슷한 겁니다, 진짜로. 지성 피부도 너무 건조하면 힘들어요. 여름에 너무 건조하면. 그러니까 반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 피부라 해서 막 안 습하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똑같이 습해요. 제가 극단적인 건성 피부라서 알아요. 되게 심한 경우라서. 그래서 굉장히 습합니다, 건성 피부도. 네, 대신 지성 피부가 좀 더 편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아, 진짜 건성 피부가 너무 귀찮아요, 관리하기가. 크림 발라줘야 돼가지고. 다들 진짜 피부 관리 꼭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도 피부 관리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피부 다 상해요. 저는 지금 죽은 피부라고 해야겠죠. 건성 피부에서 죽은 피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죽은 피부 싹 다 떨어지고 나서부터 다시 새 피부가 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피부가 원래 하얘요. 엄청 하얘다 보니까 그 이제 죽은 피부가 떼지고 나서 다시 나는 피부들은 항상 다 하얗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좀 부족한가 싶을 정도로 하얄 때가 좀 많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검게 뒤졌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건성 피부는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상당히 좀 귀찮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나마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습도 60%에서 70%까지는 버틸만 하다. 습도 6, 70%까지는. 보통 이제 저희가 여름이나 가을, 여름에 제한 가을, 봄, 겨울에 습도가 보통 아마 보신 분들 알지만 한 5도에서 높아봤자 20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40까지는 이제 제일 뽀송뽀송한 거고 50에서 60 넘어갈 때마다 점점 더 촉촉해지는 겁니다. 저는 5에서 10 이하는 엄청 건조해요. 저한테는 날씨 그 습도가 한 40 이상부터가 좀 뽀송뽀송하게 촉촉하긴 합니다. 50, 60 되면은 되게 촉촉해지고요. 70부터는 이제 좀 많이 찝찝하다 그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건성의 장점이라면은 습도에 좀 둔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거 정도밖에 없네요. 좀 습도에 둔할 수 있다 습도 같은 거에. 반대로 말하면은 건조한 건 진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니까 원장이 없어요 사실. 중간성이 항상 느끼지만 그냥 중간이 최고입니다. 중간 평균이 최고입니다. 평균. 모든 건 다 평균이 최고예요. 모든 것은 다 중간이 좋은 겁니다. 뭐 지성, 건성 뭐 이런 거 그냥 중건성이라고 이제 흔히 말해서 지성과 건성 사이 있잖아요. 그걸 중성이라고 하는지 중건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일 나은 겁니다. 피부 솔직히 말해서 건성이어서 화장 잘 받는 건 뭐 기분 좋긴 한데 근데 그거랑 별로 갈라지는 거 좀 싫어요. 극단적이에요 피부가 좀. 실제로 그 갈라진 피부 보여주기 싫어서 이제 좀 감출 때가 좀 많아요. 옷을 좀 껴입을 때가 좀 있습니다. 길게 입을 때도 좀 있어요. 제 관련 피부 건조증 관련 일하고요. 이것만 거의 30분, 40분 얘기한 것 같네요. 다들 수보는 항상 챙기시고 피부도 항상 챙기십시오. 피부는 지금이라도 챙기셔야 돼요. 만약에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안 늦었으니까 챙겨야 돼요. 왜냐 피부는 있잖아요. 복원이 됩니다. 피부는 복원이 돼요. 계속 관리 잘 해주면은 결국 피부는 복원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옛날에 비해 피부가 좀 하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잘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피부가 점점 원래 색을 좀 되찾아갈 때가 좀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제가 한번 피부가 탔던 적이 있어요. 그 탄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어쩔 수 없이 좀 타가지고 제가 실제 그것 때문에 화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는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 현재 피부가 좀 많이 하얘졌습니다. 옛날에 비해. 왜냐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피부가 원래 하얘요 좀. 제 친누나도 좀 피부 하얗고요. 제 친형도 활동적인 편이라 좀 까만 거지. 많이 하얀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하얀 편이에요. 실제 피부가. 실제로 원래는 이제 제가 탄 부분과 그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의 색 차이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완화가 된 건지 옛날에 비해 탄 피부가 좀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해. 그냥 별개로 제 피부가 워낙 하얘지긴 했지만 그냥 하얗긴 하지만요. 별개로 그냥 피부가 좀 하얗긴 해요. 진짜 제 사진을 가끔 보고 있는데 드는 생각이 있다면 진짜 새삼 제 다리가 정말 단단하게 생겼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단단하게 생겼다. 제가 이제 상체가 좀 부실한 대신에 상체가 좀 부실한 대신에 하체가 좀 튼실하거든요. 실제로 하체가 엄청 튼실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체가 상당히 튼실하기 때문에 새삼 보이는 게 하체가 굉장히 튼실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걷는 걸 되게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실제로 다리가 좀 튼실하긴 합니다. 각성미가 좀 있어요. 저런데 요즘 날씨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하니까 제습기 하나는 미니 제습기 하나는 장만해놓고 집안에서 좀 틀어놓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진짜 날씨가 아주 야랄 맞기 때문에 다들 너무 덥지 않은 하루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다시 얘기 좀 재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왔어요, 여러분들.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만나러 왔어요. 어떡하네. 날씨가 엄청 덥거나 엄청 습하거나 둘 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해버리니 굉장히 아주 올라운더 해버리니까 힘드네요.
이번 연도 여름은 뭔가 좀 빡센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좀 여러 의미로 좀 빡셉니다, 사실. 아, 진짜. 날씨가 좀 여러 의미로 빡세요. 심지어 이제 여름이라서 여러분들 해가 높이 떠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오래 떠 있잖아요, 여름에 또 해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래 떠 있으니까 또 오래 더워요. 오래 덥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빨리 지는 게 아니라, 아니, 빨리 진다고요. 빨리 뜨고 느리게 지잖아요, 이제 해가. 여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오래 덥습니다. 오래 더워요. 진짜. 오래 더운 바람에. 힘드네요, 날씨가. 좀 빨리 온 김에 좀 빨리 퇴근하지, 해. 아니, 또 이렇게 일을 좋아하는 거 야근까지 하다 간다니까요, 해가.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런 다리요? 달이 할 일이 없어져요, 달. 달님이 할 일이 없어져. 아니, 해가 왜 이렇게 활동적이야? 진짜 해님 해고시키고 싶네. 태양계에서 태양 해고 못 시키나? 태양 없는 태양계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더워. 여름 여름 이렇게 더운 거야. 으이유 정말 으이구 너무 더워 여름. 정말 놀랍게도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제 유튜브 그 다시 보기 그 테트리스 썸네일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야, 뭐였더라 그 테트리스 말고 다른 거 좀 관심 가졌으면 좋았는데. 치즈 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귀찮은 거겠죠. 굳이 맘 같아서는 치즈직을 방송을 나한테 홍보를 좀 부탁하고 싶어요. 사실 홍보를 부탁하고 싶은데 홍보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주변에 다들 방송을 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고 방송이 아니라 현생 사느라 바쁘신 분들이라서 홍보를 부탁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다들 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냥 제 주변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요. 일단은 항상 저 혼자 방송할 때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제 합방 안 하는 것도 사실 별 이유는 없고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게 편한 것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제 주변에 방송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이제 다들 현생 사느라 바쁘기도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여기까지 떨어졌어 이거는 정말 정말 우이우이우이우이우이우이우이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국기무스메라는 그 모해화 캐릭터들 흔히 이제 옛날에 쓰던 컨트리볼 같은 거를 좀 여자 귀여운 역캐로 그리는 그 컨텐츠 있잖아요. 좀 그런 컨텐츠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요즘 진짜 몇몇 분들이 그걸로 컨트리볼 하듯이 아니면 이제 헤테리아였나? 제가 모르는 컨텐츠 하나 있어요. 헤테리아였나 뭐 있는데 그거나 컨트리볼 하듯이 좀 계속 그 누군가에게는 불쾌할 수 있을 만한 좀 불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서 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사실 전 보는데 그냥 전 그냥 사실 보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사실. 역덕이 이제 역사적 떡밥이 있는 걸 알고 있긴 한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냥 그리고 싶은가 보다 하는데 문제가 이제 그거 이제 댓글이 개판이 납니다. 댓글이 트위터 같은 데서 그거 이제 올리면은 댓글에서 개판이 나가지고 그 문제가요. 그 원작자님 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작자님 눈에 들어가요. 그 내용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분께서 더 속상해 하시니까 그럼 또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속상한 겁니다. 원작자분 눈에 들어가서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실 비춰지잖아요. 원작자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싶으셔가지고 귀엽게 그리고 사람들 갖고 놀아주는 거 보면서 좋아하시는데 그걸로 좀 불쾌하게 노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도. 아니 전에 이제 말했던 그 일본 캐릭터도 있잖아요. 일본 국기 그 일장기 캐릭터. 일장기 친구도 누가 가끔 그거 그려요. 그 일본의 옛날 국기 있잖아요. 그거 그릴 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국기란 말이에요. 그 독일로 치면은 옛날 시절에 그 현재 사상 중에 하나 있는 그 국기 그리는 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리면 이제 거기 댓글이 난리가 나요. 그럼 그 원작전에 들어가면 원작전이 또 속상해해요. 저는 그게 속상해요. 왜 계속 아무리 컨트리볼이나 이제 헤테리아 같은 컨텐츠라 해도 국기무스메로 왜 이렇게 좀 싸움이 생길 만한 분쟁이 날 만한 소재를 다루는지. 다룰 거면 솔직히 이미 컨트리볼이나 헤테리아 같은 컨텐츠가 있는데 왜 굳이 국기무스메로 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컨트리볼은 어느 정도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컨트리볼 자체는. 컨트리볼은 뭐 사실 그쪽 이제 관련 게 좀 많으니까 사실 컨트리볼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쾌하게 넘길 수가 있는데 국기무스에는 이제 새로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 생기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떡떡 불리는 거 너무 싫어요. 분쟁이 날 만한 소재를 그리는 게 너무 좀 속상합니다, 사실. 그분들 욕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당연히 그림 그린 사람 입장으로서 그리고 싶으니까 그리셨겠죠. 뭔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투영이 돼서 그려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림 그리시는 분이 대부분적으로. 난 이 캐릭터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느낌으로 그리는 건데. 사실 뭐 그런 점에서 딱히 제가 나무랄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원작자도 아니니까 그냥 뭐 그리고 싶으셨나 보다 하면서 넘길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좀 아쉬운 속상한 거죠 사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딱히 뭐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뭐 중국에 국한된다거나 일본에 국한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독일에 국한된다거나 이탈리아에 국한되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요. 그냥 웬만한 그냥 다양한 나라에서 항상 일어나긴 합니다. 뭐 굳이 일본이 아니더라도 일장기 쪽의 나라인 일본이 아니더라도 태극기 쪽의 나라인 우리나라 쪽에서도 하나 이제 한 작가분께서 조금 사소한 실수를 하셔가지고 일일회화가 있었던 것처럼 딱히 한국과의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또 눈치가 없다거나 뭐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만화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굳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리면 그려야 될까? 굳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리면 안 그려도 우리는 충분히 화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사실. 다문화적 사고로. 굳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림을 그려야지만 소재가 나올까 싶어요. 이 원작자님이 좋은 소재를 많이 던져주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위인을 모여야 했을 때 위인의 고증이 살려지면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그 위인의 고증이 살려진다는 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위인 관련된 악인도 이제 모여가 됐을 때 그 악인을 모해한 거에 치중을 둬야지. 악인이 모해가 됐으니까 이 악인이 저지른 역사적 사실 고증에서 만화를 그려야겠다는 너무 악랄하지 않아요, 뭔가? 뭐 굳이 멀리 안 나가고 저 사도세자만 생각해도 아니면 이제 흥선대원군 예, 건국 그런 거라던가 그런 거 생각해도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 굳이 역사적 사실 근거해서 만화를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저희 나라가 이제 해외를 안 가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악인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사람은 좀 많았잖아요, 사실. 악인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뭐 모해서 그린다 쳐도 굳이 역사 사실을 근거해서 이제 만화를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캐릭터를 짤 수는 있어도 만화를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뭐 고증을 살린다는 느낌으로 좀 뭐 상당히 좀 급발진적이라던가 이런 거라면은 좀 충분히 모해화 요소를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캐릭터 설정화적으로 뭐 굳이 이제 어느 인물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상당히 급진적이다, 급발진적이다, 뭐 상당히 행동력이 강하다, 실행력이 강하다, 뭐 이런 거라든가 조금 이제 뒤를 보지 않고 할 때가 많다. 또 이제 상당히 군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해야 요소를 넣고서는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물이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사람들이 보통 악인이라고 평을 해요. 근데 그 악행을 역사적 악행을 굳이 고증을 해가지고 만화를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냥 하호호 재밌게 훈훈하게 노는 게 더 좋지. 그걸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악행을 고증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솔직히 캐릭터 설정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예쁘니까. 사실 이탈리아만 봐도 너무 예쁘게 생겼고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일장기도 예쁘고 귀엽게 생겼고 우리 이탈리아도 예쁘고 귀엽게 생겼고 러시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들 잘 나왔어요. 그 모델링이 디자인이라던가 캐릭터 다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제가 이 캐릭터들 굳이 이제 방금 전에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언급한 이유는 대충 알겠지만 이 친구들이 가장 그쪽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 좀 흔히 분쟁 요소로 많이 쓰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일본이 가장 많이 쓰긴 해요. 일본이. 왜냐면 일본은 이제 사실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무슨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어떤 만화를 그릴지. 그 떡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건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긴 합니다. 그만 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사실 보고 싶었던 일장기 그 일본장의 모습은요. 제복. 왜냐면 제가 제복 차림을 워낙 좋아하니까 사실 굳이 일본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나 한국 그냥 한중 일장으로 묶이는 중국, 한국, 일본도 굉장히 제복 차림 입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마피아 복장이라고 하죠. 마피아 복장 입는 거 굉장히 예쁠 것 같단 말이에요. 워낙에 제가 이제 마피아 복장 같이 제복, 양복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해요. 내가 좀 이제 깔끔하게 입는 거라 아니 풀플레이트 아머라 하죠. 풀플레이트 아머 같은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사슬 갑옷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풀플레이트 아머 이런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디자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보고 싶은 거지 막 위대했던 시절을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그때 제가 흔히 농담조로 위대했던 시절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거에 가깝다기보단 그냥
이제 양복이나 이런 걸 보고 싶은 거라서 제복이나 그런 거지 뭐 위대했던 시를 보고 싶은 게 아닐까. 아니 그렇게 위대했던 시를 솔직히 해서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위대했던 시절은요. 굳이 따지면 영국이죠. 영국이랑 몽골이죠. 저는 항상 몽골 얘기 많이 했죠. 몽골 최대 규모 정벌자들, 최대 규모의 땅을 정벌한 자들. 굳이 위대했던 시를 보고 있다면 저는 솔직히 일본보다는 몽골이랑 영국이네요. 몽골이랑 영국은 사실 국가 단위라기보다는 세계 단위였죠 진짜. 세계 단위였기 때문에 정복 그 위대했던 시절이. 오죽하면은 영국은 상당히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했고 많은 나라를 배출해왔죠 사실. 배출 당하기도 했고 배출하기도 했고.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사실로 근거해서 실제로도 몽골의 다른 나라의 전쟁이라는 그냥 말 그대로 유린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유린. 왜냐 몽골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몽골의 일방적 유린이라고 표현이 될 때가 많은데, 저는 솔직히 전 위대했던 시리 보고 싶다면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영국이나 이제 몽골같이 차라리 완전 큰 규모 있잖아요. 진짜로 세계 정복에 가능했던 애들. 진짜 한 국가만으로 진심 세계 정복이 가능했던 애들. 그런 게 보고 싶은 거지. 근데 몽골이나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정복을 할 꿈 자체가 거의 없었죠 그냥. 그냥 식민지화가 목적이었지 뭐. 그런 것들처럼 너무 슬픕니다 솔직히. 참고로 오늘 방송은 일단은 이 노래를 끝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노래는 2분 44초짜리 노래고요. 굉장히 극적인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올해 날씨가 굉장히 극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다들 극적이지 않게끔 평온한 날씨를 보내길 바랄게요. 그렇지 않아서 오늘 좀 피곤함이 좀 있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피곤하긴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좋았어요. 난 여러분들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농담이 아니랍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여러분들 만나러 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진심. 저의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단전 맞을까요? 그런 진심입니다. 자, 노래가 이제 대략 1분은 남았으니까 슬슬 방송 매트 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굉장히 알차게 했고요. 여러분들 모두 진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지금 뭐 팔로우 해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고요. 인사해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감사했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재밌게 했고 알차게 한 것 같고, 피곤한 와중에도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 나눈 것 같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습기 하나씩 구비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 정도로 습할 일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습할 정도면 솔직히 제습기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말수가 좀 많이 적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오늘 방송 그래도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일 보는 게 더 확률이 높겠죠. 그럼 여러분 모두 내일 1시에서 3시 사이에 또 올 테니까 모두 내일 보자는 마음으로 바이바이.